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솔리덕스 2019 버전 What's New 소개를 하게 된 솔코의 이성복이라고 합니다. 솔리덕스 2019 웨비나를 시작하기 앞서 이번 2019에서는 총 4가지의 기능 개선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노베이션인 혁신적인 기능, 두 번째로 디자인 에코시스템과 설계 제조를 포괄하는 워크플로우가 있고요. 세 번째, Attention to 디테일하고 작은 부분까지 이제 세밀하게 좀 더 개선된, 환경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설계자분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셨던 퍼포먼스, 속도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노베이션 부분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혁신적인 기능이라고 해서 솔리드웍스 2019 버전에서는 이제 XR 스트레치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XR이란 즉 VR, AR 그리고 웹을 위해서 저희가 쉽게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두 개의 파일들을 만들고 그 파일들을 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리드웍스와 AR, VR 헤드셋과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따로 특정 데이터를 변환할 필요 없이 이드로잉스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XR이라는 기능은 솔리드웍스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드로잉이라는 뷰어에서 직접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Publish XR이라고 해서 솔리드웍스에서 GITF 파일로 총 내보낼 수가 있고요. GITF란 파일은 AR과 VR을 위한 파일 포맷입니다. 그리고 이 AR과 VR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컨텐츠를 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슬라이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 최근 들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총 역설계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위한 기능으로서 3D 스캔 데이터, 즉 STL 데이터 같은 메쉬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3차원 곡선 형태에 적용하는 데 적합한 기능입니다. 슬라이스의 기능의 주요 특징이라고 하면 슬라이스 평면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고 평면과 스캔 데이터, 즉 그 메쉬 데이터 또는 STL 데이터의 그 교차점을 스케치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 겁니다. 그리고 평면 위치에 대한 동적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 슬라이스로 나온 스케치로 만들어진 부분의 볼륨을 자동으로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기능에 대해서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STL 데이터 같은 경우 저희가 솔리드웍스로 불러오면 해당 면을 가지고 저희가 평면을 만들거나 곡면을 만들거나 또는 어떤 특정 면을 제작하면서 서피스 작업을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슬라이스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평면과 STL 데이터가 만나는 지점의 선과 점이 자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한 면을 잡고 그릴 필요가 없이 선과 선을 연결시키는 돌출과 로프트 또는 바운더리를 통해서 모델 형상화가 조금 더 쉽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단점으로는 아직까지는 요 선들이 직선과 R값인 필렛값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플라인, 자유곡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느 정도 손을 조금 봐줘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역설계 쪽에 조금 더 도움되는 기능인데요. 3D 텍스처라고 해서 복잡한 모델에 대해서 손쉬운 생성입니다. 저희가 텍스처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일반적인 질감뿐만 아니라 요즘은 3D 텍스처라고 해서 울퉁불퉁한 거를 그림 파일로 또는 포토샵 파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파일들을 곡면 서피스에 직접적으로 바로 매핑을 시킨 다음 그 매핑시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돌출을 하거나 뽑아내거나 좀 깎아내거나 이런 3D 텍스처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역설계 부분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조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구조 시스템은 고급 용접 구조물이라고 해서 용접 구조물의 다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자, 구조 시스템의 기능적으로 주요 특징은 한 피처에서 다양한 프로파일의 구조용 멤버를 작성하고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면 유연한 코너 관리 그리고 잘라내기, 트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조 시스템 또는 멤버 프로파일을 변경할 때 토너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저희가 용접 구조물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속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속도 문제가 구조 시스템을 이용하면 조금 더 빨라진다, 느려진다 라고는 정확하게는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지금 이 구조 시스템이라는 거를 통해서 용접 구조물을 통한 프로파일들을 만들면 그 멤버, 즉 그 구조형 멤버는 한 피처 안에 관리가 됩니다. 한 피처가 관리 안에 되면은 저희가 속도면에서 빨라지는 것보다 수정하실 때 피처 편집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수정으로 들어갈 때 그 들어가진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데모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attention to detail이라고 해서 작은 부분까지 고려한 높은 완성도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높은 완성도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외부 참조의 창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전 버전부까지는 외부 참조의 창을 켜도 실질적으로 내가 이게 어디에 참조가 되어 있는지 또는 어디에 엮여져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2019 버전부터는 이 UI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 쉽고 이 어떤 스케치가 어디랑 그리고 어떤 파일에 같이 참조가 돼 있거나 참조가 안 돼 있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 칸에 대해서 독립적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참조가 걸려 있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조는 절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잠가야 될지 그런 부분의 제어가 이전 버전들과 달리 확실하게 편하게 UI가 바뀐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 표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저희가 드로잉 파일에서 이제 BOM을 뽑죠. BOM을 뽑을 때 BOM을 뽑은 다음에 보통 저희가 ERP라든가 다른 부분에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 그 BOM 자체를 익스포트 시킵니다. 엑셀 파일로 익스포트를 시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품명이라든가 수량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다른 데다가 가져다가 참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품명을 전부 다 외우고 있지 않는 이상은 어떤 게 어떤 부품인지 실질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원이 된 게 이제 BOM을 엑셀 파일로 익스포트 시킬 시 같이 그 해당 파일의 파트 파일의 이미지도 같이 익스포트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익스포트를 시켜도 이 실질적으로 이미지는 엑셀 파일에만 보이는 거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복사라든가 붙여넣기 이런 거는 아직까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OM을 익스포트 시킬 때 해당 부분에 파트 이 품명이 있으면은 그 품명이 어떤 부품이다 눈으로 엑셀로만 식별할 수 있게끔까지 조금 더 발전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멍 테이블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그 여러 개의 구멍을 테이블에 이제 표현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태그 순서에 따라서 순서의 변경이 되고 태그 유형에 따른 이름들을 순서적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론 못따기와 필렛 부분에 대한 기능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모델 모서리를 따라서 지정된 길이의 부분 못따기와 필렛을 생성할 수 있고 필렛 못따기 프로퍼티 매니저의 수동 탭에서는 부분 모서리 파라미터를 직접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모서리란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하나의 모서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필렛과 못따기는 그 선 전체에 필렛과 못따기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부분이란 거는 위에서부터 오프셋 거리를 얼만큼 주고 밑에서부터 오프셋 거리를 얼만큼 주면 어느 구간에서부터 어느 구간까지 필렛과 못따기를 줄 수 있는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 드리면 못따기와 필렛 부분의 기능들이 조금 더 강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실루엣 딥피처라고 기능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딥피처를 쓰는 이유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3D 데이터를 외부로 내보내거나 외부 업체에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 딥피처의 기능을 많이 사용합니다. 딥피처의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디피처라는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상위 어셈블리에서 제가 필요한 부품만 몇 개 추려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를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디자인 트리에 나와 있는 그 기록들입니다. 히스토리. 그 히스토리를 대부분 숨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는 어셈블리에서 파트 파일로 저장을 하되 파트 파일을 서피스, 외부 면만 딸 수 있는 서피스라든가 아니면 겉 부품만 저장해서 외부 겉에 있는 바디들만 저장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피처라는 기능이 조금 더 쉽게 쓰실 수 있게 실루엣 디피처라는 기능이 생겨서 대형 어셈블리의 빠른 디피처를 수행하실 수 있고 얘네에 대해서 부품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여러 부품이 들어가 있는 부품들은 동일한 부품 선택으로 빠르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은 원본 파일의 링크로 자동 업데이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제가 동그라미 형태로 만들었던 거를 디피처로 파일을 하나 빼내면요. 새로운 디피처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 디피처 파일을 보통 건네주는데 그 디피처 파일이 원본 파일과 링크가 계속 걸려 있다면은 원본 파일이 있던 동그라미가 사각형으로 바뀌면 그 해당 디피처 파일도 자동으로 사각형으로 바뀌는 형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 드리면은 저희 파트 어셈블리 도면 3개에 대한 템플릿들이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디피처로 새로 만든 파일에 대해서도 같이 연동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데이터 보안 등을 위해서 이런 디피처 기능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3D PDF에 대한 보안 강화입니다. 자, 3D PDF 보안 강화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솔리드웍스에서 익스포트 시키는 3D PDF는 그냥 해당 모델에 대해서만 익스포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해당 모델을 받고 뷰잉, 그냥 뷰어 정도로 쓰는 기능으로 쓰고 있지만 앞으로의 추세로라면은 저희가 2D 데이터에서 3D 데이터로 넘어가듯이 이제 2D의 도면을 쓰지 않고 3D 데이터의 PMI 값, 즉 치수라든가 모델에 대한 정보, 이런 정보들을 3D 모델에 직접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이런 3D 모델을 직접적으로 집어넣는 게 저희 솔리드웍스에서는 MBD라는 다른 프로덕트가 있고요. 이 프로덕트를 통해서 PDF로 이제 출력을 시키게 될 때 해당 PDF에 대한 보안을 직접적으로 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옆에 이미지를 띄워놓은 것 중에서 체크가 지금 위에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로는 출력에 대한 금지입니다. PDF에 대해서 출력 금지를 내릴 수가 있고 수정 금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피, 복사에 대해서도 금지, 즉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 억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패스워드가 있는데 3D PDF에 대해서 이 PDF를 출력할 때 당시에 보안을 암호를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PDF를 열 때는 항상 암호를 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보안 쪽에서 조금 더 기능이 강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퍼포먼스 부분은 제가 앞에 2개, 디테일과 이노베이션 부분의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뒷부분의 퍼포먼스 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PPT는 잠깐 제가 멈추고 솔리드웍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기능은 슬라이스와 3D 텍스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슬라이스와 3D 텍스처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지금 앞에 보이시는 모델과 같이 제가 어떤 부품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의 데모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시면 이 스캔 데이터, 이 스캔 데이터가 있는데 해당 스캔 데이터를 열면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오고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슬라이스 기능을 통해서 한번 바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삽입 부분에 슬라이스라는 부분을 찍고 해당 슬라이스 평면, 어떤 평면에서 시작할지를 한번 확인해 본 다음 오프셋 값 제가 20mm로 주고 총 9개 평면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9개의 평면을 만들었더니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선이 여러 개 생겼는데 해당 슬라이스에 대한 선을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선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들에 너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조금 단순화시키려고 제가 슬라이스 기능 중에 그 세밀도를 조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슬라이스 들어가시고 똑같이 윗면에서부터 총 9개 평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정확함을 이 부분에 대해서 빼주시면 해당 부분에 슬라이스된 각각 스플라인으로 나온 선들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선들이 생성이 되셨으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이 그래픽 데이터는 숨겨주시고요. 나머지 곡면을 통해 가지고 해당 부분을 연결을 시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역설계를 하시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시도하실 때 조금 더 모델에 대한 모양을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기능이 3D, 그러니까 스캔 데이터에 대한 이제 모델화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쉽게 모델, 3D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보면 그 다음 거에는 3D 텍스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3D 텍스처란 어떤 기능을 뜻하냐면 저희가 모델이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생긴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모델에 대해서 지금 립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억제시킬 거고요. 기능 억제시키면 제가 미리 집어넣었던 텍스처가 여기 앞에 보이게 됩니다. 이 텍스처는 실질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매니저에 들어가 보시면 이 표현을 제가 앞에 곡면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자, 곡면에 이제 이 텍스처를 집어넣으실 때 기본 말고 고급에 들어가 보시면 매핑이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투영을 시킬 건지 뭐 곡면에 넣을 건지 또는 원구형인지 원통형인지 이런 식으로 세팅 값을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세팅 값을 원하신 대로 다 바꾸셨다면 이제 이 텍스처를 가지고 저희는 3D처럼 돌출을 시켜내 볼 겁니다. 자, 돌출시키는 방법은 옆에 디자인 트리에 들어가셔서 요 3D 텍스처라는 기능을 눌러주시면 이 해당 부분에 텍스처를 눌러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텍스처 오프셋 거리를 조금 조정해 주시고 요소 크기를 좀 줄여주시거나 키우시면서 하시면은 이런 식의 텍스처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 형태의 텍스처는 다시 이 모서리들을 없애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정밀도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어떻게 조정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저장을 하게 되면 아까 원본에 있던 파일이 바뀔 거고 원본에 있는 파일은 이런 식의 텍스처가 생긴 모양의 3D 텍스처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역설계 쪽에서 좀 강화된 기능들이었고요. 자, 다음 걸로 들어가 보면 다음 거는 요 구조 시스템입니다. 자, 구조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은 이전까지는 용접 구조물이라는 걸 사용해서 저희가 구조용 멤버를 만들었지만 이젠 구조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밑에 탭에서 구조 시스템을 켜주시고요. 구조 시스템을 한번 누르고 기본 멤버, 이게 구조용 멤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멤버를 누르시고 저는 이 전체에 대해서 한 번에 선택을 다 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멤버 옆에 있는 프로파일에 들어가셔서 규격을 원하시는 규격대로 찾아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의 구조용 멤버들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형 멤버를 이제 이렇게 생성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전까지 용접 구조물에서는 얘네를 한 번에 생성했기 때문에 얘네의 규격을 각각 바꾸진 못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물 시스템이란 거는 이 각각에 대해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 만들고 나서도 각각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수동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제가 선택한 건 옆쪽 한 라인이었고요. 이 라인에 대해서 제가 프로파일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제가 원래 만들었던 것과 다르게 프로파일을 바꿀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요 하나하나의 제어를 다 만들고 난 후에도 쉽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꼭 선이 있어야지만 얘네를 생성할 수 있냐? 이전까지는 선이 있어야 생성했었지만 이제는 보조 멤버라고 해서 해당 부분, 멤버쌍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멤버쌍이란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얘와 얘를 연결시켜 줄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안쪽 부분을 기둥을 전체를 두르고 이 부분이 생성된 곳의 지지면을 기본 평면인 윗면과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제가 선택한 거는 평면 두 개와 기둥들입니다. 그러면 그 평면에 맞닿는 부분과 함께 기둥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조형 멤버도 같이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저희가 구조물 작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트림입니다. 자, 잘라내기나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 그 부분은 위쪽에 찾아보면은 트림이란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 시스템을 다 기본 틀을 작성하시고 종료를 눌러주신다면 그때부터는 코너, 트림에 대한 관리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요 코너 하나를 통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너도 심플이 있고 복합이 있는데 심플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만날 때가 심플로 들어가고요. 복합으로는 여러 개의 멤버들이 만났을 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 경우에 대해서는 위쪽에 있는 점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에 끝단을 관리할 때처럼 1, 2, 3, 3개가 있습니다. 3개의 순서에 따라서 얘와 얘는 겹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얘와 얘에 대해서 숫자를 같게 해주시고요. 밑에 거에 대해서는 숫자를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형태는 만들어질 거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모양 형태가 뒤쪽이 삐죽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그 전 버전에서는 저희는 트림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잘라냈지만 여기서는 트림이 위와 아래를 통해서 트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맨 밑에 있는 거를 위쪽 트림 쪽으로 올려버리면 얘가 그때부터는 주체적으로 트림이 되는 거고 밑에 쪽으로 내려보면 해당 위에 거의 부분의 평면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잘라낼 수가 있고 저희 끝단을 첫 번째 요 끝단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지 이렇게 세팅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런 식의 세팅까지 다 끝나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상이 완성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점은 이 구조 시스템과 용접 구조물은 서로 연동은 안 됩니다. 즉, 구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멤버들은 이 용접 구조물의 트림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접 구조물의 좀 더 고급한 이라고 부르는 게 이 구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포먼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퍼포먼스라는 부분을 이번 2019에서 조금 강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말하는 퍼포먼스 중에 하나인 요 도면 부분에 대한 성능 개선입니다. 자, 도면 부분의 성능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냐면은 저희가 최상위 어셈블리에 대해서 도면에 조립도를 만들고 있을 때에는 이 뷰에 대해서 항상 재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모델과 도면을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2019 버전부터는 자동 뷰 업데이트에 대한 옵션의 제어가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뷰는 업데이트를 안 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항상 업데이트가 안 되게 해서 내가 수동으로만 업데이트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은 가장 좋은 점은 파일에 대한 오픈 속도입니다. 오픈 속도가 분명히 달라질 거고 그러면은 작업하시기에 조금 더 편한 환경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조금 빨리 말씀드리면 요 동적 측정 기능이 있습니다. 자, 동적 측정 기능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메이트 작업을 하거나 어떤 특정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측정이라는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값을 잴 수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어떤 기능, 어떤 커맨드 사용 중에서도 이 측정이란 기능은 항상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작업을 하시다가 거리라든가 치수 값이 생각이 안 나시면 언제든 측정이란 거를 단축키로 지정을 해 놓으셔서 클릭만으로도 여기 사이의 거리값이라든가 넓이값이라든가 반경값이라든가 그런 거를 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대형 모델링 핸들링입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다들 기다리신 기능일 거고요. LDR이라고 해서 라지 디자인 리뷰라고 있습니다. 즉 대규모 설계 검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대규모 설계 검토라는 기능은 2018 버전까지 순전히 거의 뷰잉으로 썼습니다. 측정도 거리 측정, 높이 측정, 면 측정 이런 거밖에 안 됐었지만 2019 버전에서는 이 LDR, 대규모 설계 검토라는 곳에 들어가서 어셈블리에 대한 편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어셈블리에 대한 편집은 최상위 레벨에 있는 부품에 대해서 편집만 가능해집니다. 요거는 제가 데모로 한번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대규모 설계 검토에서 어셈블리 편집을 한 다음 LDR 작업, 즉 라지 어셈블리에서 이제 작업을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쉽게 쓸 수는 없지만 쓰면은 속도면서 엄청나게 빨라진 부분입니다. 자, 솔리드웍스가 보통 CPU에 대한 의존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부분이 GPU로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CPU와 GPU가 이제 어느 정도 서로 동등한 비율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속도가 빨라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핸들링 하는 부분이 굉장히 속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테스트해보고 알아본 걸로는 얘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픈GL 4.5 이상의 최신형 그래픽카드가 필요하고 모든 어떤 그래픽카드는 오픈GL 4.5라고 해서 쓸 수 있는 것만 아니라 웬만하면은 쿼드로 쪽을 지금 그래픽카드가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래픽카드로 오픈GL 4.5 이상이어도 이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용하실 수 없고 쿼드로에 대해서는 이 오픈GL 4.5가 넘으면은 이 기능에 대해서 사용을 하셔서 속도에 대한 차이점을 확연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어떤 하나의 파일을 열 겁니다. 파일을 열 때 대규모 설계 검토라는 기능을 통해서 어셈블리 파일을 하나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대규모 설계 검토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이제 어셈블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뷰잉의 화면으로만 나오게 됩니다. 자, 위쪽의 기능면으로 해도 특정하게 뭔가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디자인 트리의 맨 최상단 L을 통해서 얘를 어셈블리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얘가 그때부터는 어셈블리 편집 모드가 되고 실질적으로 위쪽에 보시면 부품 삽입과 메이트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 상태에서 얘네를 파일을 집어넣고 해당 부분에 메이트를 시키는 이런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메이트를 만약에 시키면은 얘네는 마찬가지로 이 어셈블리에 들어갔을 때 맨 밑에 있는 메이트에 그대로 남게 될 것이고 이 메이트에 대해서는 대규모 설계 검토든 대형 어셈블리 모드든 각각 다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설명드리는으로써 이제 최상위의 파일들을 다 오픈을 하고 나셔서 다음에 파일 부품을 집어넣거나 메이트를 하실 때 너무 느리다, 뭐하다, 안 된다 라는 말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밑에 하이 레벨 유닛들만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최상위는 조립만 갖다가 붙여서 하는 형식으로 하면은 작업 시간이 뭐 한 번 눌러놓고 1분, 2분, 3분, 4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솔리드웍스가 조금 발전이 됐습니다. 자, 지금 제가 데모를 준비한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못 보여드릴 것 같고 만약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솔코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쪽에 기술지원회 팀에 전화를 직접적으로 해주시면은 설명 못
비슷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자 솔코의 이성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